저는 이걸 깨닫는 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5년 낭비하지 마세요. 요즘 유튜브 보시면 2주 안에 10kg 감량, 일주일에 10kg 빼는 법 이런 영상들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런 다이어트 따라 하시면 99%는 실패합니다. 심지어 건강까지 박살나요. 며칠 전에 제 회사 동료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살 빼는 것보다 유지가 훨씬 어렵다고. 요요 안 올 줄 알고 옷 다 버리고 새로 싹 다시 샀는데 살이 순식간에 다시 쪄서 지금은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요요가 왔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포인트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관리를 못해서, 참지를 못해서, 멘탈이 약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다이어트 방식으로 대사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다시 찔 수밖에 없는 몸이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해도 최소 5년은 아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약 5년 동안 30kg 가까이 감량하고 살을 빼고 다시 찌고를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다이어트로 요요 없이 3년째 체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동안 정체기, 요요, 폭식 안 겪어본 게 없습니다. 이번에 10kg는 무조건 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첫 번째는 음식의 성분은 무시하고 칼로리의 숫자만 따지는 거예요. 분명히 먹는 양도 줄였고 칼로리도 맞췄고 운동도 했는데 체중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쪄있는 날, 이럴 때 대부분은 먹는 양을 더 줄여야 하나? 아예 굶어야 하나? 다이어트를 할 때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론 칼로리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살만 빼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다시 찌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칼로리보다 성분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같은 한 끼, 같은 800칼로리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져요. 설탕, 밀가루, 인공감미료로 채운 800칼로리와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포함된 800칼로리, 이 둘은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미국 보건국장 후보인 케이시 빈스 박사나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만도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몸은 들어오는 성분에 반응한다. 성분이 좋지 않은 음식은 칼로리가 낮아도 인슐린을 과도하게 올리고 식욕 호르몬을 자극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먹고 나서도 금방 배고프고 포만감이 오래 안 가고 더 잘 저장되고 살은 더 잘 안 빠지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칼로리 계산보다 얼마나 깨끗한 성분인가를 훨씬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 베이글은 100% 통밀 무설탕에 첨가물 아예 없는 빵인데, 빵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예요. 저 같은 빵돌이는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거트도 마찬가지예요. 무지방 무설탕에 단백질 위주라 많이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저는 요거트만 먹으면 조금 심심해서 이 저당 딸기잼 살짝 섞어 먹는데 이게 진짜 킥입니다. 진짜 딸기 요플레 맛이 나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것들 전부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빵만 매일 먹을 수 없으니까 시리얼도 자주 먹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다이어트 시리얼들은 성분을 보시면 90% 이상 다이어트가 안 되는 시리얼입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시리얼은 성분도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게 없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은 높아서 다이어트 할 때 정말 많이 먹고 있어요. 저는 단 걸 좋아해서 딸기맛 프로틴을 타서 먹는데 진짜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이 두 가지 식단으로 맛있고 간편하게 정말 자주 먹고 있어요. 보통 첨가물 없는 음식은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먹는 식단은 일단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맛이 없으면 아예 못 먹습니다. 심지어 가성비도 좋아요. 8년 동안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직접 검증한 음식들이라서 사실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 조용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대사를 망치는 음식 말고 진짜 클린한 성분의 음식들로 먹어야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실수가 공복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식단도 하고 있고 칼로리도 맞추고 있고 운동도 하는데 굳이 공복 운동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엔 바쁘다는 핑계로 넘기고 저녁엔 피곤하다는 이유를 미뤘어요. 유산소를 하더라도 대부분 식사 후에 혹은 웨이트가 끝나고 기분 내기용으로 찔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보고 알게 됐어요. 공복 유산소를 하냐 안 하냐가 체지방 감량 속도에 꽤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요. 다이어트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짧고 굵게 끝내야 합니다. 왜냐면 다이어트는 길게 끌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이어트를 질질 끌게 되면 멘탈이 먼저 무너지고 생활이 지치고 결국 이번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요요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공복 유산소의 진짜 장점은 체중을 조금 더 빼주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기간 자체를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공복이라는 시간대는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가장 열려있는 상태예요.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고 인슐린 수치도 낮아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산소를 해주면 몸은 상대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하려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공복 유산소 할 때 지방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건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사실이에요. 같은 식단, 같은 운동량이어도 지방을 쓰는 몸으로 더 빨리 진입하면 정체기가 더 늦게 오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대사나 건강 측면에서도 좋은 이유가 공복 상태에서의 가벼운 유산소는 체중 감량뿐 아니라 인슐린 민감도 개선, 혈당 조절 능력 향상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은 주 3회 이상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실내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실내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언제든지 바로 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공복에 실내 자전거를 타고 안 타고가 다이어트 속도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지금도 전날에 폭식을 했거나 몸이 유독 붓는 느낌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실내 자전거를 탑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실내
실내 자전거도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공복 상태에서 10분에서 20분만이라도 유산소를 꾸준히 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무슨 운동이냐가 아니라 공복 상태에서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다이어트 속도는 최소 2배는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의외의 습관이 바로 수면이에요. 저는 원래 항상 늦게 자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땐 잠을 좀 줄여도 괜찮겠지, 운동이나 식단만 잘하면 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잠 좀만 더 잘걸, 이게 진짜 후회가 많이 됩니다. 왜 수면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건 실제로 제가 몸소 경험을 했었고 이미 연구로 수없이 입증된 사실이에요. 수면이 부족해지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복잡한 말 다 빼고 팩트만 말씀드리면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식욕이 증가하고 쉽게 배고파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지방이 훨씬 잘 저장됩니다. 즉 잠을 못 자서 피곤한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살찌기 쉬운 호르몬 환경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평소보다 더 자주 먹게 되고 더 많은 칼로리를 원하게 되고 혈당 조절 능력은 떨어지고 몸은 점점 지방을 저장하려는 쪽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이 현상은 더 강해집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어봤어요. 다이어트 초반에 저는 늘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자,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좀 유튜브 보면서 쉬어야지.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배는 더 자주 고프고 야식 생각은 계속 나고 식단은 점점 유지가 안 되고 체중 감량 속도는 더 느려졌어요. 다이어트에서 잠은 옵션이 아닙니다. 칼로리 조절만큼 중요하고 운동만큼 중요하고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데에는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잠을 조금이라도 덜 자면 살이 진짜 눈에 띄게 느리게 빠졌어요.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실수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3가지만 주의하셔도 정말 살이 눈에 띄게 빨리 빠지고 요요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먹고 쓰는 모든 것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8년 동안 검증하고 추리고 추려서 모은 꿀템들이라 구독자분들만 몰래 알아가세요. 제 채널이 아직 너무 작아서 그냥 지나치시면 다시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